저 피쉬 소리 날 때마다 긴장된다고. 오늘도 재밌겠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엔 보였다. 포착해버렸다. 제대로 관광버스다. 헬로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우. Welcome to the show. Welcome to the show. 따라라라라. 이야, 빨간 가방. 강렬하네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이 아저씨. 저는 온 김에 바로 셀카 하나 찍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얘가 완전 쪼여서 앞으로 아예 못 가는데 괜찮아요? 슥 늘리면 또 늘어나요. 괜찮아요? 뭐 요게 앞으로 못 가고 적당한 거리 유지면은. 나 이런 버스 타본 적 있다. 언제? 알스 신잡. 알스 신잡 할 때 우리 버스 타고 움직이면서 네 네. 명이 계속 수다 떨면서 갔잖아요. 예. 아니, 근데 그 프로도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벌써 8년, 9년 됐을걸요? 그게 그렇게 됐어요? 네. 제가, 그쵸, 데뷔 초반이었으니까. 그게 예. 제가 2016년에 박사 졸업하고 2017년도에 이거 찍었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알스 신잡이 한창 시작하던 때가 2016, 2017쯤. 예. 아마 데뷔하고 나서 쭉 같이 뭐 어떻게 보면 그때쯤. 이렇게 갔네요. 네. 잘 살고 계셨나요? 아유, 잘 살았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요. 좀, 박사님이 좀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지나요? 저는 엄청 뭔가 되게 많다 보니까 네네. 막 시간이 비교적으로 좀 오. 느리게 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느리게 갔다라는 건 내가 꽉꽉 채웠다는 얘기죠. 많은 것을 경험했다. 네. 왜냐하면 뇌는 시간을 네. 물리적으로 딱딱딱딱딱 기억하지 않고 네. 뇌는 내가 경험을 많이 했다, 올해는. 네. 그럼 돌이켜보면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내가 많이 차 있으니까. 네. 반면에 나는 학교집, 학원집 한 거 없이 맨날 똑같다. 네. 그러면 1년이 지났지만 네. 새로운 경험은 거의 없으니까 네. 시간이 되게 빨리 갔다. 이게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이벤트들은 네. 다 시간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 맞아요. 재밌으니까. 근데 오히려 지루하면 느리게 느껴지고. 맞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뭔가 떠올릴 거리들이 많으니까 뭔가 시간이 좀 꽉 채워진 것 같고 느리게 간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현재에서의 시간 감각과 네.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지라고 생각하는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볼 때 시간 감각이 좀 다르죠.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네. 우리는 현재도 미래도 경험할 수 없어요. 다 과거야. 0.1초 전의 과거. 그쵸. 예. 기억하는 순간 이거는 과거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을 제일 잘 쓰는 것은 과거나 미래에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고 예. 최대한 현재 속에서 몰입해가지고 쭉 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는 뭔가 어렸을 때부터 미래를 엄청 시뮬레이션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다양한 불안들도 가지고 오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맞아요. 사실 불안이라는 게 예. 미래를 예측하고 위험을 피하는 레이더 같은 건데 네. 요게 조금 과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불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적정선은 어떻게 찾나요? 적정선이라는 게 여기가 퍼펙트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실 걸을 때도 직선으로 걷는 것 같잖아요. 예. 실제로 직선으로 걷지 않아요. 왼발 앞으로 가고 오른발 앞으로 가고 늘 약간 회전을 하면서 휘청휘청 하지만 결국 직선을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갈 때도 뭐 뱃사람이 진짜 세일링을 잘해도 네. 사실은 바람이 여기서 불면 저기서 불면 지그재그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적정선이라는 걸 찾아서 이거야 라는 걸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어. 예. 내가 그래 불안 뭐 얼마나 불안한가 하면 보자 그 안에 들어갔다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내가 이거는 이렇게까지 생각이 잠기는 거 좋지 않아. 다시 나오고 또 너무 내가 미래를 향해 가면서 뭔가 불안 없이 사는 것 같아서 불안하면 네. 그럼 또 다시 이렇게 가져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맞춰가며 사는 거지. 그래서 완벽한- 결국에는 도달하는. 맞아요. 완벽한 답은 없어요. 근데 미래를 항상 많이 생각했다고 했잖아, 시뮬레이션을. 미래를 주로 상상하던 때 내가 좀 행복할 때 미래를 많이 생각했어요? 아니면 불행할 때 미래를 많이 생각했어요? 약간 늘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미래를 더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은 솔루션이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그 안에서 자꾸 나의 잘못했던 것들, 모자랐던 과거를 보거나 현재에만 머물러 있으면 나를 못 바꾸는데 네. 내가 그때마다 미래를 상상하고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사실 미래는 아무도 모르고 그쵸. 또 나에게 하나의 미래가 무슨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들 중에 내가 만들어가는 게 미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미래 상상을 하는 게 네. 사실 내가 좀 모자라고 힘들 때 나에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구원 같은 거 같기도 해요. 나는 오늘이 아무리 모자라도 내일이 있으니까. 약간 그 구름 사이로 내려오는 빛인 거죠. 그쵸, 예, 그쵸. 약간 동화줄 같은 거. 노래에도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들어보면. 맞아요. 그쵸? 해피도 사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거 아세요? 노래는 리듬만 놓고 보면 에너지틱하고 그런데 맞아요. 되게 너무 슬퍼요. 나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약간 해피 들을 때 해피한 게 아니라 약간 막 뭉클뭉클 울컥울컥 약간 이렇게 좀 되게 슬픈 노래처럼 느껴져요. 이게 진짜 받아들이는 사람이 네. 다른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창작자 입장에서는. 네네네. 저조차도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똑같은 사람이 부르고 있는 건데 되게 기분 좋게 막 다 같이 노래 부르고 기분 좋고 그러면 막 이렇게 웃으면서 떼창하고 그 에너제틱하게 부르는 날도 있는가 하면은 맞아요. 어떤 때는 펑펑 울면서 부르기도 하고. 똑같은 노래가 다르죠.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줄까요? 뇌과학적으로. 어떤 거요? 우리가 과거랑 미래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모든 슬픈 노래는 과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음악을 연구하는 뇌과학자가 쭉 연구를 했어요. 네. 우리가 슬픈 음악을 들을 때, 그래서 네. 막 눈물 나고 막 움직일 때, 내 네. 마음이 막 움직일 때, 주로 어떤 감정이 메인일까? 막 감동받고. 네. 그랬더니 가장 강력한 감정이 노스텔지어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움. 내가 슬픈 마음이 드는 게 그 자체로 그냥 지금 슬픈 게 아니라 음악을 들어서 슬퍼지면 네. 그 음악이 나의 기억과 그리움과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거라서 슬픈 음악은 어떻게 보면 나를 과거 속의 어느 순간으로 보내거나 네. 아니면 나의 기억 속의 감정들을 자극해서 그 슬픔을 느끼게 만든다라고 해요. 반면에 기쁜 음악은 왜 기쁘냐? 왜 네. 신나냐? 일단 도파민이 나와요. 실제로 네. 쾌락과 기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면 그 가장 짜릿하게, 와, 너무 신나, 미칠 것 같아! 라고 하는 막 그 콘서트장 가면 돌아버릴 것처럼 막 그 신나는 순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뇌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미래.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후렴구를 알아. 나 여기 지금, 우와, 이게 같이 노래 부르고 싶어. 근데 그거를 이미 내가 예측을 하고 있어.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영역은 딱 두 군데예요. 한 군데는 네. 예측할 때 도파민이 나오고 오, 네. 다른 한 곳은 보상이 그래 왔어 이거야 하면 그때 나와요. 근데 이래서 내가 만약 예측 없이 보상만 오면 네. 얘가 좀 약한 건데 이제 뭐가 온다는 걸 알면서 빌드업하면서 예측하면서 와 신나 이러면은 이미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쌓이다가 더블로 빵 터지는 거죠. 그렇구나. 그게 약간 해소의 메커니즘. 약간 다른 거구나. 네. 빌드업과 해소, 약간 긴장을 만들고. 그래서 디제잉들도 맨날 그러잖아요. 네. 나에게 비트를 달라고 이러는데 계속 끌어 밀당을 하듯이. 안 달래게 하다가, 예. 밴드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냥 바로 클라이맥스 후렴 그 코러스를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애달게 네. 기다리고 활시위를 땡기듯이 이러다가 그래 이제 놓아주는 거야 하고 빵 놔주면 이제 그쵸. 폭발적인 순간 그은 따로 있죠. 맞아요. 그 순간을 위해서 사실 맞아요. 그 빌드업을 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예. 흥미로운 게 요 짜릿한 즐거움 노래 들으면서 미치도록 좋아하는 사실 우리가 예측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뭐 모든 미디어에서 이제 기승전결이 있는 거고 맞아. 그리고 클리셰라는 게 그래서 존재하는 거고 생각한 대로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기분 너무 좋은 것처럼. 그쵸. 그렇구나. 그 재밌죠. 그래서 기쁨은 어떻게 보면 미래와 관계가 좀 있고 네. 슬픔은 약간 과거랑 관계가 있고 그리고 전 진짜 이거 최근에 읽은 논문이고 너무 좋아하는 연구인데 뭐냐면 네. 떼창과 혼자 노래 부르는 걸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그래요? 어. 우와, 우와. 되게 재밌어요. 어때요? 자, 일단 혼자 막 노래한다. 네. 그리고 떼창을 한다. 네. 둘 다 스트레스는 풀려. 그러니까 음.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 게 네. 내가 노래를 하면은 네. 내려가요. 그러니까 내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네. 노래방 가건 코너 가건 어떻게 되건 하여튼 혼자 노래를 하건 같이 노래를 하건 와 노래를 한다. 그 실제로 그 스트레스 연구된 호르몬. 분석이 네네네. 있는 거예요? 논문 보내줄 수 있어요. 우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려가요. 떼창을 하면 훨씬 기쁘고 짜릿하고 좋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떼창을 할 때만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요. 엄청 많이. 근데 옥시토신은 옥시토신은 어떤 거를? 언제 나오냐면 내가 누군가랑 특별한 연결감을 느낄 때. 우리 예를 들어서 나 진짜 찐친이 있다. 나 네. 정말 얘는 나 제일 친한 친구다. 네.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옥시토신이 돼서 분비가 돼요. 근데 옥시토신의 흥미로운 그 게 유대감인 거고. 그렇죠. 네. 팬들이 데이식스 본다. 네. 옥시토신 막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강화돼서 나오는 게 같이 떼창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엄청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가 돼서 네. 하나 된 느낌.
연결된 느낌. 그럼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이 사회적 옥시토신이 연결감. 계속 그 분비가 되겠네요. 그쵸. 한 근데 공간에서? 가장 강력하게 분비돼가지고 이게 혼자 노래할 때는 옥시토신 분비가 안 되고 떼창할 때. 떼창할 때. 이럴 때 기분이 좋구나라는 그냥 그 어렴풋한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할 때 떼창곡을 쓰고 싶다 근데 해가지고 쓴 거였는데 이러한 그 원리가 있었네요. 가사 쓸 때 어떻게 써요? 나의 감정 안으로 들어가서 내 이야기를 쓰듯이 해요? 아니면 누군가를 상상하면서 팬을 상상하면서 상황을 상상하면서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공감하듯 써요? 어떻게 써요? 하면서 느끼는 게 저는 둘 다 가능하구나. 뭘 보고도 한 곡은 써낼 수는 있는 좋은 곡이냐 마냐는 일하듯이 써요? 나 오늘 곡 써야 돼. 잠깐만 나 일하는 시간 아니면은 그분이 오시고 뭔가 상상력이 뛰어오르고 지금 가사 생각났어 그러면 샤워하다 뛰어나가서도 쓰고 어떤 쪽에 비율이 많아요? 저는 완전 일이에요. 첫 번째? 네, 저는 처음부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삶으로 너무 파고드는 게 느껴지는 게 음악은 어딜 가나 있고 흥얼거리는 것 자체만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영감이라는 거는 지금 말하면서도 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맞아. 늘 이제 생각나면 써놓기는 하는데 근데 작업 자체는 나 일하러 간다로 임하는 것 같아요. 딩동댕 이게 뇌과학자가 추천하는 최고의 창의력 활용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요한 세바스찬 바흐처럼 음악을 쓰고 계십니다. 아 바흐는 네. 그 많은 곡들을 사용하는데 나는 정해진 시간 일하듯이 딱 여기 앉아가지고 곡 세 곡 쓴다. 오늘 일과 끝. 이렇게 딱 일하듯이 창의성을 늘 발휘하는. 바흐 형님도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창의적인 인재들의 공통점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가장 잘못 알려진 미신이 뭐냐면 네. 예술가는 네. 정말 위스키 마시고 밤에 막 이렇게 고뇌하다가 그분이 안 오셔 어떻게 하면 그분이 오시게 할까라고 하고 영감이 오면은 쓴다가 뭐 영화나 우리가 이제 막 상상한 예술가의 그쵸.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뇌 안에서의 창의 회로, 그러니까 창의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루틴에 나는 지금 일을 한다라고 그 신호를 준 다음에 딱 지금이 너 창의성을 발휘할 시간이야. 이게 지금 너의 일할 곳이라니까 라는 게 정해져 있을 때 제일 잘 발휘돼요. 너무 신기하다. 이게 약간 그 수면이랑도 비슷하네요. 그죠? 수면도 잠을 약간 잘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자는 공간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평소에 영감을 모으긴 하죠. 네. 그렇지만 내가 일을 하는 순간은 이때야. 그러니까 정말 하긴 창의성도 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대가처럼 일하시는군요. 가능성이 보이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러워요. 파고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기다리게 되고 데드라인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안 오면은 막 그 힘들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나는 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마칠 거야. 내 영케님이 최선으로. 현명한 거예요. 연애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그 뭐 삶의 어느 순간 어릴 때는 네. 이렇게 멋있고 나쁜 남자, 나쁜 여자 혹하잖아요. 뭐냐면 갑자기 연락 안 되고 그럼 막 더 애가 타고 네. 이 사람이 약간 예측 불가야. 네. 그럼 뭔가 더 신비하고 더 잡고 싶고 이러는데 네. 이제 연애의 내공이 쌓여 보면 아는 게 예측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최악이다. 근데 왜 그거에 끌리는 걸까요? 도파민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네. 도파민은 불확실성에서 나와요. 무슨 얘기냐? 뭔가 예측이 안 돼. 약간 불확실해. 알 수 없어. 이러면은 도파민이 그때 나오는 건데. 네. 그런데 항상 확실성이다. 지금 도파민이 확실하게 나온다. 네네. 그러면 그 도파민의 양이 줄어들어요. 정말 가면 갈수록 그 자극은 무뎌지니까. 그래서 아마 또 라이브 공연 가면 신나는 걸 거예요. 내가 아는 노래지만 템포 약간 다르고 오늘 구성 다르고 뭔가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들어가 있고 이러면은 예측되는 즐거움과 예측이 되지 않는 즐거움이 합쳐지면서 또 미치는 거죠. 맞아요. 그거는 이제 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관객으로서 갔을 때도 느끼는 건데 라이브는 불확실성만 존재하는 곳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또 새로운 이벤트가 생겼을 때 저 연주가 뭔가 달라졌을 때 혹은 뭐 보컬의 애드립이 달라졌을 때 그게 그 경험 자체가 즐거운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뇌가 참 간사한 게 뇌는 확실성을 원해요. 사실은. 네. 그 예측 가능한 거를 찾으려고 이제 도파민을 막 내보내면서 좀 찾아봐. 어디를 가면 맛있는 거 있어. 어디 가면 재밌는 거 있어. 좋은 거 있어. 그래서 그걸 찾으라고 계속 불확실성에서 그 보물을 발굴하라고 도파민을 내주는 거거든요. 네. 정작 보물을 발굴했어. 네.
그러면 여기에는 더 이상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또 간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아까도 말한 것처럼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이의 어딘가에서 예. 나는 계속 기쁨을 찾을 수도 있고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 이 음악을 즐기는 자로서의 그런 접근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예. 저는 이렇게 원래 홈은 클래식하고 재즈긴 한데 아, 예. 음반이 3,500장이고요. 그 다음에 집에요?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소유하는 보유하고 게? 있는 CD만 아, 예. LP도 한 900장, 테이프도 600장. 음악 엄청 좋아하시는 엄청 좋아요. 저는 사실 옷 같은 거 안 사고 아무것도 안 사고 네. 저는 한 20년 동안 그 지름신이 온 건 딱 두 개예요. 뭐 어떤 책과 CD. 책이랑 책 욕심, CD 욕심. CD가 책에 견줄 만큼 있는 거예요? 와. 그랬죠. 근데 이제 대박이다. 와이프가 네. 이제 스포티파이로 들어 네. 막 이러고 너무 잘 돼 있거든요. 너무 편리하고. 근데 뭔가 달라요. 그런 LP나 CD나 테이프로 들었을 때 다 질감이 다르고. 맞아, 질감 달라요. 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정감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뭐가 있는지 알아요? 어떤 거요? LP를 들으려면 좀 귀찮잖아요. 복잡하게. 아, 맞죠. 꺼내서 네. 얘도 닦아줘야 되고 맞죠. 바늘이 잘 돼 있나 보고 맞추고 이렇게 약간 아날로그하게 놓고 예, 돌리고.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귀찮고 힘들게 일부러 하는데 묘미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안녕하세요. 어이구, 안녕하십니까? 흥배님! 안녕하세요. 흥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와. 요, 같은 과학자가 와서 너무 신나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좀 웅배님 지금 힘들 수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호스트세요. 아, 호스트. 네. 제가 호스트가 아니에요. 네네네. 네네네. 반갑습니다. 옷도 우주로 입어주셨네요. 네, 와, 제가 센스. 제일 좋아하는 옷입니다. 네. 좀 이제 아마 배우나 이제 연예인이나 왔으면 못 알아봤을 텐데 네. 과학자가 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도 반갑습니다. 네. 물 한 잔 마실래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에너지가 너무 좋으시다. 박사님은 이제 뇌과학. 뇌과학 전문이신 거고. 그쵸. 네, 그리고 전 천문학 쪽 천문학 네, 쪽인 거고. 연구하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뇌는 우리랑 관련이 돼 있으니까 네, 조금 더 뭔가 이야기할 거리도 좀 더 생각이 들고 뭔가 좀 더 나 같은데 우주는 더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사실 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네. 뭐 만질 일도 없고 갈 네. 일도 거의 없으니까 네. 사실 막연하게 먼 세계라는 생각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우주 안에서 분명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서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롱텀에서 이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는 게 천문학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문학 전공자가 아닌 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우주가 그냥 멀게만 느껴진다라는 게 네. 사실은 맞는 감상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우리 아내가 와이프가 네. 사실은 제일 매력적인 사람이 천문학자, 물리학자라고. 그래요? 자기 결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저 광대한 우주와 네. 막 혜성과 빅뱅과 이 얘기를 들으면 네. 막 너무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작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쫙 줌아웃이 되면서 막 이렇게 묘한 느낌이 들면서 너무 매력적이에요. 되게 우주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뇌도 그렇게 재밌지 않냐 했더니 아니라고. 아니래요. 근데 뭔가 낭만적이에요. 우주가. 맞아요. 낭만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호한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제가 독일에서 네. 그 박사과정 할 때 사이언스 슬램이라고 과학자들의 일종의 케이팝 스타 싱어갱 같은 그 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모든 시, 도시, 막 지역에서 수백 차례 대회가 열려서 1, 2등끼리 계속 토너먼트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8명의 과학자가 매해 네. 파이널 무대에 서가지고 천문학자는 천문 얘기를, 물리학자는 물리 얘기를, 화학자는 화학 얘기, 뇌과학자는 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파이널 배틀이 붙는 거예요. 네. 근데 역대 한 20년 데이터를 내보면 네. 최종 우승 파이널에 가장 많이 들어간 게 별 얘기, 우주 얘기, 물리, 천문 여기가 위닝 압도적인 1위고 그래요? 뇌 심리가 2위예요.
그러니까 둘 다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얘기긴 한데 배틀을 뜨면 네. 이렇게 마지막에 같이 별 보러 갈래, 별 얘기해줄게 하는 천문학자와 너의 뇌는 말이지 이러고 있으면 나는 천문학자랑 가겠어 이렇게. 아 근데 너무 공감하는 게 네.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나 심리는 네. 결과적으로 나를 포함한 네. 사람에게 연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는 약간 어색하거나 불편한 이야기들도 섞여 있거든요. 거기에서 네. 오는 약간의 허들이 분명 존재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천문학은 사실 감정과는 무관한 그냥 별과 은하의 어떤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좀 담백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선 사실 윤리적인 고민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정말 감상자의 마음으로 천문학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고민이 덜한 거죠. 약간 어떠한 작품을 바라보듯이. 맞아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심리학이나 뇌과학 같은 거는 실제 과학 현장에서도 또 윤리적인 고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또 이제 사람들마다 감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 댓글에 같아요. 항상 올라오는 거 네 뇌나 챙겨라. 이거 네 우주나 챙겨라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우주 못지않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뇌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네. 하나하나 이해하고 네. 뭔가 어디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 실제로 그게 어떤 컨트롤이 가능한 실험으로 입증도 되고 저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유한한 사이즈 안에 이거밖에 안 되는 이 사이즈 안에 그러니까요. 온갖 미스터리가 숨어 있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뇌과학자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의 숫자가 온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보다 많아요. 별자리에 대해서 얽힌 설화들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낭만적이고 저 어렸을 때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저 그리스 로마 신화 너무 좋아했어요. 만화 책 그 시리즈 있었잖아요. 예, 천문학자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미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흥미롭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사실 이거는 이제 천문학자들도 다 케바케일 텐데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별자리나 신화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별자리를 쓰는 이유는 네. 그냥 랜드마크가 필요해서예요. 근데 정확하게 물론 우리가 어떤 특정한 별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네. 뭐 좌표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네. 편안하게 우리가 어떤 랜드마크 뭐 네. 신촌 빨간 잔망경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늘의 오리온 자리에서 몇 번째 별을 보세요 이렇게 랜드마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화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어떤 별이 어떤 별자리 방향에 있는지 그거를 알아볼 목적으로 그냥 쓰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하나 제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마침 해드리고 싶은 게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본인 생일이 오면 네. 생일날 저녁에 네. 하늘에 가서 자기 생일 별자리를 찾아보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요? 네, 맞아요. 그 혹시 별자리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사수자리요. 사수자리 네. 되게 재밌는 게 네. 자기 생일날 저녁에 네. 밤하늘에서 자기 별자리는 못 봐요. 볼 수 절대. 없습니다. 왜요? 왜요? 왜냐면 내가 태어나던 날 네. 태양이 놓여있는 위치의 별자리가 내 생일 별자리예요. 무조건 반대구나. 네. 그래서 낮에 태양이랑 같이 떴다가 저뭅니다. 본인의 생일 별자리는. 그러니까 정작 밤에는 볼 수가 없고 절대 볼 수 없는 거구나. 맞아요. 내 별자리는 내 생일날 볼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 천문하시는 분들이 혹시 별자리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별자리 그러니까 별자리 운세 같은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던 날 태양이 어느 방향에 떠 있는지가 네. 하등 내 인생에 영향을 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걸 막 해석한 사람 황소자리가 처녀자리랑 궁합이 좋아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네. 완전 어불성설.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네. 인간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우주 공간의 별들도 네. 장기적으로 보면 다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네. 똑같은 별을 연결해 놓고 그림을 수천 년 동안 본다고 하면 네. 별자리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그림이 바뀌고 있고 네. 별이 움직이니까. 네. 또 있던 별이 사라지거나 없던 별이 태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우주 지도는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딱 찰나에 보이는 단편적인 투영된 하늘을 보고 네. 우리가 제멋대로 그냥 그림을 그려놓았을 뿐인 거지 네. 아무런 천문학적인 의미는 없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천문학자가 별자리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 별자리라는 거는 여기에 내 도달하기 별자리라는 위해서. 거는 천문학자가 한 게 아니라 점성술사가 정해놓은 게 내 별자리가 황소자리라고 한 거지. 그렇죠. 천문학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약간 박사님이 이제 딴 사람한테 혈액형이나 MBTI 혈액형 안 물어봐요. 그런 느낌. MBTI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MBTI는 소통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느 정도 이거. 그러니까 MBTI는 사실은 완전히 틀리지도 않지만 네. 가장 좋은 도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전문가들이 만든 테스트도 아니고 네, 그쵸. 그리고 계속 이 MBTI 테스트를 우리가 했을 때
일관성 있게 신뢰도 있게 나오지 않아서 과학자들이 과학 실험을 위해서 사용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이 네. 뭐 아예 틀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외향, 내향은 네. 어떤 심리 기질 성격 테스트를 봐도 다 나와요. 네네네. 그 분류는. 네. 그 안에 있는 분류들이 일부 맞긴 하지만 이제 MBTI를 완전 신뢰하진 않아서 사실 별자리보다는 MBTI가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 그건 그렇죠. 맞습니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가가기 쉽게 만들어 놓은 장치나 도구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그 뭔가 나를 설명하기 더 좋은. 그러면은 이 MBTI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자기소개 혹은 뭐 거의 뭐 면접 때도 뭐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도구가 됐잖아요. 그 전에는 혈액형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우리나라야. 우리나라랑 일본만. 동아시아 종은 좀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혈액형이 얼추 4개로 나뉘는 나라가 네. 우리 둘이 좀 심하고요. 네. 저기 헝가리에 가거나 남미 가거나 하면은 네. 국민의 80%가 한 가지 혈액형. 그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오. 제가 알기로 O형, 뭐 A형 특정 혈액형이 네. 전체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거기는 그 사람들은 혈액형을 분리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그쵸. 우리는 그냥 우연히 네. 혈액형이 대략 4개로 나뉘니까 네. 또 뭐 한의학의 사상의학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때 네. 그렇게 유행할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말이 안 된다. 뭐 혈액형이 무슨 그러니까 자 이거예요. 네. 혈액형을 물어보면은 네. A형이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네. 사실은 이 사람의 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프로세스를 좀 번역해서 말하면은 네. 좀 소심하죠? 이 말 하고 싶었던 건데 네. 처음 보는데 영케이님 보는데 네. 소심하죠? 이러면 네. 너 이제 뭘 한다고 처음 보고 이러잖아요. 무리하다고 생각할 근데 수도 있고. 혹시 A형 아니세요? 그럼 나 A형 맞는데? 그러면은 약간 소심한가? 소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숨겨진 형태의 일종의 약간 네스티드 포장해서 커뮤니케이션. 말하는. 예. 좀 쉽게 그런 대화 코드라고 생각해요. 아, 실제로 그래서가 아니라 MBTI 별로라고 얘기해놓고 이렇게 물어보기 좀 그렇지만 MBTI T예요? F예요? 이거 제가 고백을 하나 네. 하고 싶은 게 사실 저는 MBTI 검사를 안 해봤어요. 너무 길기도 하고 뭔가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질문 10개로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거 해봤자 한 5분? 그리고 약간 아니, 그거를 하는 게 네. 뭔가 이 굴복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의도적으로 좀 안 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저보고 INTJ라고 넌 INTJ일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MBTI가 어차피 분류니까 네. 사람들이 날 그렇게 보고 있다면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INTJ를 본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저는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 네. 특히 제가 좀 계획형 인간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어디 갈 때마다 항상 한두 시간은 일찍 그 장소에 미리 가 있는 걸 선호하고 그래요? 네, 오늘도 사실 네. 이 버스 타러 오기 전에 네. 그 근처 카페에서 한 2시간 정도 일하다가 왔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이제 비행기 같은 거는 특히 더 민감해서 혹시 네.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있어서 일찍 가세요? 만약에 오전 비행기예요. 네. 그러면 그 전날에 공항에 가 있습니다. 와. 어차피 우리나라 인천공항 워낙 인프라가 좋아서 네. 밤 새도록 어디 콘센트 꽂아놓고만 있으면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호텔로 가는 게 아니라 공항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숙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제가 탑승하는 탑승 게이트에 거의 1등, 2등으로 항상 가 있는 편이에요. 와. 그래서 다른 비행기 다 보내고 이제 제 비행기 타는 이건 제의가 아니라 불안도가 높은 거다. 근데 네. 맞아요. 제가 공감하는 게 네. 제가 천문학을 하다가 이게 좀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괴리가 느껴질 때가 어떨 때가 있냐면 어떤 때요? 뭐 동료들이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네. 고작 1억 년 겨우 3천만 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당장 또 일상으로 오면은 당장 다음 주에 스케줄이 잡혀 있고 네. 당장 이틀 뒤에 또 약속이 잡혀 있고 이런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이 인간의 달력에서 저한테 요구하는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일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다. 당연히 몇 몇 억 년. 억년은 기본이니까. 네. 그거를 논하다가 이제 몇 초, 몇 분, 몇 달, 몇 년은 너무 작게 느껴져서 네. 그냥 현재 그래서 궁금했었어요. 아.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 근데 오히려 이게 더 타이트하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일상에 달관하다기보다는 네. 더 좀 강박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항상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특히 해외 일정을 가면은 네네. 그 여행 노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맨 앞에 일단 네. 여권 사본을 붙여놓고 네. 그리고 그 일정을 다 표로 정리해서 또 페이지를 붙여놓고 네. 출력하는 이유는 혹시 또 스마트폰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호텔 예약했던 내역들 다 지메일 캡처해서 또 프린팅 해놓고 그다음에 해서 다 출력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렌트카 네. 내역도 다 출력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페이지 다 붙여놓고 네. 그 노트를 무조건 가방에 이제 챙겨서 다닙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예. 한번 이렇게 몰래 노트를 뺏고 싶어. 진짜 그리고 나서 관찰 카메라로 어떻게 대응하나. 아, 어떻게 어떻게 보면 사악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너무 고통스럽겠다. 진짜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 막 반감 어느 순간 생기지 않아요? 이거 다 나 이렇게 살기 싫다. 아 이 노트 불태워버리고 싶다. 막 이런 마음 들었던 적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진짜 그게 너무 뿌듯해요. 해놓고 이게 편안함인 거죠. 네, 네, 이게 맞아요. 내 안정인 거고. 네, 그리고 그 페이지를 하나씩 넘기면서 일정들이 무사히 이제 지나갈 때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이런 그래요. 분이 있으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편안해요. 그쵸. 맞아요. 주변 네. 사람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한 분이에요. 저는 옆에 이런 사람이 한 명이 있었다면은 그 유럽에서 저 혼자 여행하다가 길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신 근데 적이 그게 있어요. 추억이고 재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에서 더 남긴 하는 것 같은 게 제가 유럽 여행을 갔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듣다가 여기 벤치에 이렇게 올려놓고 듣다가 누가 가져간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저는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집에 돌아갈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감으로 찾아갔어요. 숙소를. 네,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데 왜 사람들은 더 힘든 거에서 더 큰 어떻게 보면 약간 낙인 같은 기억으로 찍히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최악의 상황을 해결했다라고 할 때 도파민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게 워낙 평소에 하기 어려운 기억이니까 그때 경험했던 것들은 뇌가 이건 기억해두면 쓸모가 있다, 생존에 도움이 된다 라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게임으로 치면 네. 자 여기서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네. 저장 포인트 하나 놓자. 약간 이런 세이브 포인트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 순간을 일종의 랜드마크처럼 놓는 경향이 있죠. 아니 왜냐면 진짜 즐거웠던 기억이 이만큼 많은데도 힘들었던 부분, 부정적인 게 더 크게 보이고 남을 때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 생존이 걸렸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뇌의 입장에서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부정적인 것들은. 네. 반면에 긍정적인 것들은 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내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3배에서 5배 정도 강력한 더 웨이트를 거는 편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지금 떠오른 게 인생은 시뮬레이션이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게임 시뮬레이션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누구 신이 놀고 있는 주사위 게임의 시뮬레이션이에요? 어떤?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전 더 많이 들었고 그리고 어떤 설계가 되어 있고 막 사주가 들어맞는 걸 보면 뭐 정해진 운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되고 다양한 나라들에서 이러한 설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과학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듣고 싶어요. 일단 전 되게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장들을 하시는데 네. 예를 들면 과학에 뭐 여러 물리 상수들이 있어요. 그런 물리 상수들조차 네. 이 우주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개발자의 이스터에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해석들까지 할 정도로 정말 뭔가 맞물려 돌아가는 이 세계가 네. 진짜 시뮬레이션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솔직히 천문학자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더 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네. 천문학은 특히 과학 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험을 못 하거든요. 그렇네. 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실제 우주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다 슈퍼컴퓨터로 가상의 우주를 만들어서 빅뱅부터 지금까지 우주가 어떻게 구조가 바뀌어오고 만들어지는지 실제 관측되는 우주랑 얼마나 유사한지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하는 연구를 많이 해요. 관측과 예측만 가능하고. 맞아요. 일종의 고고학자랑 비슷하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음. 그래서 계속 시뮬레이션 천문학 분야도 엄청 빠르게 발전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보다 보면 네. 진짜 우리 우주도 이런 가상 세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재미있는 생각에 빠져드는 천문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게
저는 훌륭한 과학,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진짜 시뮬레이션일 거야라는 그 주장이 네. 어떤 훌륭한 과학적 주장까지는 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결국에 과학이 되려면 반증되고 네. 또 실험 가능한 어떤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시뮬레이션 우주로는 그냥 재미있는 유희의 정도에 머무는 거지 실험 자체가 어려운 이야기이니까 그냥 네. 재미있는 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게 네. 뇌 안의 시뮬레이션이에요. 뇌 입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이랑 이 세상 모든 것은 네. 그저 전기 신호예요. 왜냐하면 되게 흥미로운 건 네. 얘네들은 인풋 오고 그 인풋을 그대로 받잖아요. 아, 네. 1대1 전환이잖아요. 아, 네. 근데 재밌는 게 네. 우리의 이제 귀에서 소리를 듣는 요 청신경 쪽에 네. 외부의 신호를 받아서 듣는 센서들은 10%밖에 없고 오, 네. 내 뇌 안에서 이걸 들어, 요거를 너가 들어야 돼 라고서는 안쪽에서 외부 쪽으로 기대하는 바를 들어라 라고 쏘는 뉴런이 90%.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듣는다 본다라고 하는 거는 수동적 행위가 아니라 능동적 행위예요. 우리 뇌가 이미 예측하고 있는 거, 우리 뇌가 이걸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약간 증명을 오. 위해서 내가 지금 갑자기 독일어로 막 얘기를 한다. 네. 의미 없는 소리잖아요. 네. 내가 30초만 얘기하면 노이즈로 들릴 거예요. Wenn ich auf einmal anfange auf Deutsch zu reden, hat das überhaupt gar keine Bedeutung für dich. Und dann denkst du, was redet der denn für ein Zeug?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서 끊기면 안 되는데. 진짜요? 아! 자, 다시 결론만 얘기하고 네, 가면 네. 자, 그 얘기는 뭐냐? 네. 우리의 뇌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경험이 되는지 아직 모르고요. 네. 대신에 외부에 본다, 듣는다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 전기 신호일 뿐이에요. 네. 그게 내 뇌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경험으로 돌아가는 게 시뮬레이션이니까 네. 만약 바꿔치기를 해서 세상을 전부 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게임으로 바꿔버리거나 우리가 알 수 없는 형태로 전기 신호는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 세상이 아닌 딴 쪽에서 인터셉트에서 들어온다. 네. 나는 알 수 없어요. 재밌지만 우주 시뮬레이션을 완벽하게 보지 않는 이유가 네. 이걸 반증하는 이론이 뭐냐면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영케이와 우주먼지와 제가 소통을 하고 공유하고 같은 걸 경험할 수 있냐. 만약 각자가 다 통 안에 있으면 네. 이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맞아 떨어지냐. 이 문제를 시뮬레이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의 물리적 세상에 대한 경험을 각각의 뇌 안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네. 공통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거는 그저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유일한 근거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옥시토신도 어떠한 그런 관계성이 있으니까 주고가고 이게 신호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몇 주 전에 미국 텍사스에서 만나고 세계에서 진짜 우리 뇌과학자들 중에서 전 세계 인용지수가 지난 50년 동안 제일 높은 교수님이에요. 의식을 연구해요. 의식, consciousness. 우리 의식을. 인간의 의식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아, 너무 흥미롭다. 근데 옛날에 이걸 다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쪽이었다가 최근에 갑자기 새로운, 그러니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설마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당하게. 어떤 우주적 의식이라는 게 존재하고 우리가 돌멩이건 나무건 모든 존재가 어떠한 하나에 연결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 시뮬레이션의 Universal Consciousness, 그러니까 우주적 의식에 도킹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말하기 되게 어려웠을 텐데. 왜냐하면 네. 본인이 네. 세상이 바뀌는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신 다음에 네. 이걸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나를 해가지고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들 연구, 마약한 사람들 연구, 네. 뭐 명상하고선 깨친 분들 연구 이걸 쭉 다 보니까 네. 공통의 이야기가 보이는 것 같다. 아직 과학 연구가 되지 않았지만 뭔가 모두의 의식이 연결되는 우주적 의식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미래가 또 궁금해지네요. 네, 저 내려야 되는 거죠. 우리 우주먼지랑 2탄 해요. 아니 이렇게 아니, 너무 재밌다. 투머치 토크를 이렇게 짧게가 어디 있어요? 반가웠어요. 네. 잠깐만. 아, 예.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안녕히 아, 가세요. 덕분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봬요. 네, 초대해 주셔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 너무 많이 했어요. 죄송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희 또 봐요. 네, 네, 언제 네. 김범준 교수님의 다른 아, 분들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안녕. 그럼 또 안녕.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처음 타실 때부터 네, 네.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의 에너지가 강렬하네요. 아, 진짜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덕분에
약간 어떻게 보면 이 과학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더 흥미롭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 아. 더 재미있게 듣고 있는 거를 네네. 또 느끼는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또 에너제틱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뇌에 넣어주듯이 아,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사실 제가 가끔 제가 나오는 영상에 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네. 너무 꿀잠 잔다, 수면 영상이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게 칭찬인가 이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네네. 결국에 잤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가 수업할 때 학생이 네. 자면 그게 네. 약간 속이 상하는 것처럼 네. 결국에 내가 열심히 떠든 이야기가 음. 자장가였구나라는 아. 생각이 이렇게 재미삼아 네네. 들 때가 있어서 이게 우주 컨텐츠가 계속 그 수면 컨텐츠로 소비되는 것을 예. 어떻게 하면 좀 개선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네. 저희는 지금 이게 그 시작 시간이 이 영상의 길이에 따라서 네. 이 영상이 끝났을 때 12시가 되게 아. 거든요. 처음부터 좀 이 채널을 통해서 잠을 잘 잤으면 좋겠는 물론 웃음도 주고 네네. 뭐 노래도 들려주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제가 아끼는 사람들 저 또한 그렇고 잘 잤으면 하는 게 그런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틀어놓고 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 마음을 본받겠습니다. 네, 되게 좋은 마인드네.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근데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속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네. 그런 기능을 또 할 수 있다면 그게 또 사람들에게 자주 찾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진짜 언젠가 네. 천문학자분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주 전문가잖아요. 우리한테 가장 우주 전문가에 가까운 사람한테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네. 벌써 예상이 됩니다. 맞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네. 영상도 올려주셨고 네네. 예. 외계인은 네. 있나요? 아, 있을 수 있나요? 천문학자들 모두 대부분 동감하는 내용일 텐데 외계 생명체는 있을 거라고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외계 생명체가 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진짜 인간 형태의 네. 지적 생명체일까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실제로 외계 생명체가 발견되다 한들 네. 어떤 미생물 같은 친구들이 먼저 발견될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보거든요. 아직 없나요? 아직 살아 숨쉬는 외계 생명체를 생포한 적은 없어요. 근데 관측은 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예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외계 생명체가 있다 없다 우리도 너무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어떤 행성을 관측을 했어요. 네. 태양계 바깥 외계 행성을 관측을 했는데 네. 거기에 생명체가 진짜 있는지 네. 생명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네.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외계 행성의 하늘에 네. 뭐 물 분자가 많이 있다. 네. 산소가 많이 있다. 네. 그러면 거기 생명체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네. 생명이 아니어도 물은 존재할 수 있고 산소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건 생명체가 만든 성분이야 아니야를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표가 네. 아직 확실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외계 행성을 발견했음에도 네. 우리가 아직까지도 생명체가 있다 없다를 확실히 말을 못하는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이거든요. 워낙 그 넓고 강범위하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작은 일부에 속하다 보니까 뭔가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이제 관측이 안 됐다는 게 조금 저는 있었으면 하는 왜 있었으면 하시나요? 흥미로우니까. 흥미로우니까. 그러면은 그 더 큰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또 많은 그 전문가 분들이 하고 계신 걸 텐데 우주에 나아가서 네네. 우리 인류가 산다든가 그 화성 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실제로 가능하겠네 그리고 혹은 뭐 지적 생명체가 발견이 된다면 뭔가 그 약간 어린아이의 동심 같은 마음으로 언젠가 그런 그 존재들하고 소통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거죠. 그럼 만약에 외계인이 네. 있으면 외계인들도 음악을 알까요? 음악이라는 걸 즐기고 있을까요? 저는 지적 생명체라면 네. 어떠한 유대 관계가 그 형성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 기쁨이라는 감정이 그 존재할 텐데 그거를 유발하기 위한 어떠한 장치는 존재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음악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유흥에 무언가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네네.
그게 뭐 놀이가 됐든 그렇죠. 뭐 손 모양이 됐든 네네네. 근데 거기 안에서 청각이 있으면 네. 만약 청각이 없다면 없을 것 네, 같고 네, 네. 청각이 있다면 음악은 반드시 존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데이식스의 음악도 외계인들에게도 통하면 좋겠네요. 데이식스 음악을 이제 외계인 분들 오시면은 네네. 예, 저희가 한번 라이브 해드려야죠.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누구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누구든 그 우주에 대해서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더 매일같이 바라보고 매일같이 공부하고 우주를 생각하고 할 때 사람은 자극이 계속되면 무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그럴 수 있죠. 아직도 아름답다고 여겨지나요? 정말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저도 똑같이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우주에 대한 권태라고 정의를 했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특히 이제 사람들이 우주 풍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를 보면은 실제 그런 권태를 전 느낀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켓도 몇 개 쏠 수 없었던 시절에는 네. 인공위성에 올라가서 지구 푸른 구슬의 모습으로 찍어주면 네. 그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하고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푸른 지구의 모습은 너무 익숙해요. 네. 뭐 그냥 누구나 올라가서 인공위성으로 다 찍을 수 있는 사진이 되었으니까 네. 이제 더 이상 그런 지구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이 계속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원체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찔끔 알았을 때 이 정도면 좀 많이 아는 것 같아 라고 잠깐 착각하다가 네. 알고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곧바로 또 깨닫게 돼요. 아. 그래서 우주가 아직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은 비밀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네. 이건 영원히 채울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잠깐 자만에 빠지는 유혹들은 있겠지만 네.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또 황홀한 세계로 돌아와 있을 거라고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네. 우리가 알려면 이만큼 걸려가지고 요만큼 아는데 그 사이에 또 이만큼 넓어져 있고 그러니까 네. 사실 그냥 물리적으로 못 알 것 같아요. 평생 한 사람이 평생 걸려서 맞아요. 알 수가 없는 양일 것 같고. 그렇죠. 네. 약간 우리가 이런 거 연구한다고 해서 네. 얼마나 유의미하게 밝혀질까 좀 이런 허무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네. 근데 또 그런 작은 발견들이 누적이 돼서 결국 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되게 경이롭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까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천문학은 두 가지의 상반된 감정이 공존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약간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네. 그 두 가지의 반대되는 감정이 항상 같이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이 우주에 가는 게 말도 안 됐었던 게 그렇죠. 이제는 또 가능한 것처럼. 또 며칠 전에 달에 또 사람을 보내는 로켓 발사도 있었잖아요. 예. 네, 지금 열심히 달을 향해 이제 가고 있는 중인데. 옛날에는 사람이 달에 처음 간 그 이벤트. 네, 네. 닐 암스트롱과 네. 함께. 근데 그게 막 진짜다 아니다. 그쵸. 너무 신기하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네, 일이다. 네. 세트장에서 찍었다. 뭐 온갖 설들이 막 돌았었잖아요. 아직도 그런 썰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이제 못 믿었던 거가 네, 네. 이제는 당연스럽게 또 몇 번씩 이렇게 또 행해지는 걸 보면은 불가능에 가까웠던 게 또 가능으로 변하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번 미션은 궁극적으로는 아예 달에 네.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기지도 나중엔 짓겠다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말 머지않아서는 이제 인류가 네. 하늘 보면 저게도 있네? 라는 이야기 할 수 있는 날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믿으시나요? 어떤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다른 행성에 가서 생존할 것이라는. 솔직히 네. 화성까지 진출해서 아예 눌러 앉아 사는 거는 아직은 좀 현실적인 제약은 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잠깐 방문해서 네. 거기서 발자국 찍고 깃발 꽂고 또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거는 네. 뭐 지금도 네. 돈만 더 많이 들이면 네. 충분히 가능은 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예 화성에 눌러 앉아 사는 거는 좀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화성까지는 아니고 달 네. 정도면 지금도 전 충분히 가능은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오늘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계획적이지 않은 곳이잖아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곳에 왔을 때 네. 오기 전에는 어떤 말 하려나 뭐 어떻게 흘러가려나 였는데 오고 나서는 또 괜찮지 않으셨어요? 아, 네, 너무 진행을 잘 해주셔서 사실 제가 약간의 피해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거요? 제가 어쨌든
뭐 연구하고 이제 공부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가끔 사람들이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대하고 네. 제가 전공하고 사랑하는 우주와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네. 막상 물어봐 놓고 답을 해주면 지루해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내가 기대한 만큼 재미있게 들어줄까? 약간 이런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또 그런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게 대화를 네. 잘 이끌어 주신 것 같아서 아니 저는 실제로 흥미로워하고 재밌어 하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그렇게 물어봐 놓고 하면은 그건 네, 진짜 네. 무례한 거죠. 근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요즘엔 하고 있습니다. 저 그것도 궁금한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둡잖아요. 그쵸. 안 무서워요? 공포감이 밀려올 때들이 있지 않아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 게 네. 그게 공포랑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약간 경외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압도되고 네. 내가 진짜 숨이 헉 막히고 네. 뭔가 혼자만 있고 그런 공포 비슷한 감정은 분명히 저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무섭고 도망가고 싶고라기보다는 네. 진짜 와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존재하지? 어떻게 저런 하늘이 존재하지? 막 이런 감정이 더 물밀듯 몰려올 때가 많아서 네. 단순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공포감, 그냥 어둡고 깜깜하니까 앞이 안 보여서 느껴지는 공포감이라기보다는 네. 그 어둠 속에 수많은 작은 점들이 떠 있는 모습을 볼 때 거기에서 오는 경외감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왜냐면 당장 바다 한가운데에 있을 때만 네, 해도 네. 바다 그 어두운 밤 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렇죠. 예, 그럴 때 막 그 감동적이다가 어느 순간 공포로 변한다는 이야기도 들어가죠. 저는 크게 경험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내가 우주 안에 있다라고 느껴본 게 사실 많이 없죠. 그렇죠. 예, 망원경을 네. 보러 가보기도 네. 했고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 보고 뭐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그 일부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랑은 좀 다르니까. 맞습니다. 소속감이 느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관측할 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럼요. 아니면 이렇게 밖에서 바라본 시점이에요?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광진구 도착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 더 우주에 소속된 느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너무 오늘 너무 재밌게 네. 또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언젠가 또 뵙겠습니다. 네네. 예.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너무 흥미롭잖아. 예. 우리와 너무나도 먼 존재, 그리고 우리 내면의 존재, 이 두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거는 지금 너무 다양한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서 돌고 있어요. 약간 생각이 이렇게 그려지는 느낌이에요. 막 이렇게. 지금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예. 이거를 지금 막 그 글자들이 흩어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요거를 좀 머릿속에 정리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결과물은 언젠가 뭐 제 인터뷰든 공케이든 음악으로든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나잇.